KXX야, 내 아내랑 잤다고? 역대급 폭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석열의 날 것 그대로의 쌍욕이 담긴 한동훈 녹취록이 마침내 공개된 건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위에 재판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적이 우리나라 역사상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말이지요. 공개 과정 그리고 그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도 또 공개된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리 좀 한번 뉴스를 해주실까요? 일단 지금 시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렇습니다. 시점인 거고 네. 이 상황에서 뭐 이제 한동훈 후보와 그 나머지 친윤계 후보들이라는 이제 뭐 각이 네. 좀 서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 괜찮나요? 네. 이거 좋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네. 자 지금 지난 4일이었나요? 네. CBS를 통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낸 문자가 네. 뭐 전문 그대로는 아니고 네. 이렇게 대략의 편집본. 가공을 거쳐서 네. 공개가 됐죠.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 음흠. 이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1심 논란도 있고 이게 왜 이 시점에 까졌나 논란이 있고 막 했어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 그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보낸 문자 5건의 원문이 음흠. 맞춤법만 교정된 원문이 네.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어디 이거 누가 어떻게 이거 입수해 갖고 보도를 한 지금 건가?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예. 누가 입수를 해서 네. 누가 공개를 했고 네. 왜 공개를 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후속으로 우리가 계속 나왔던 게 있잖아요. 음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했어야 했고 뭐 이런 것들 네네. 네, 누구 잘못이 더 크고 누가 더 예의가 없는 거고 누가 당무 개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제 이제 TV조선 쪽에서 이제 먼저 맞습니다. 공개한 거죠. 이 5건의 문자에 몇 가지 뭐 키워드만 보면 첫째 일단 김건희 여사가 내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서 사단이 났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혹시 뭐 화면에 가능하면 하나하나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아유, 뭐 특검 문제, 장문이다, 내 특검 장문이야. 문제로 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대신 사과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내용이 나오죠. 네. 한번 V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떨지요. 내심 전화를 VIP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댓글팀 얘기가 있어요. 네. 요새 제가 뭐 댓글팀을 활용하여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대한 비방을 한다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뭐 이런 취지 얘기도 있고 자,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대통령의 역정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한동훈 위원장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예. 5번의 문자 이제 꽤 긴 문자들이 좀 많은데 예. 여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하여튼 5개 다 죄송합니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하다. 네. 사과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첫 번째는 뭐 이런 이제 거죠. 예. 5개 다 죄송한데 예. 첫 번째는 대통령이랑 한번 만나서 네.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 요게 이제 마지막에 좀 나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죄송하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사과를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과거에 보니까 한 10% 정도 빠지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면 하겠다. 요게 이제 세 번째 문자. 네 번째도 김경률 회계사 얘기예요. 여기 나오죠. 네. 김경률 회계사가 극단적인 워딩을 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래도 뭐 사과하시라면 100배 뭐 1000배 제가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두 분이 조만간 한번 꼭 만나서 식사라 또 아니면 뭐 통화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5번째 문자의 뭐 핵심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말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네. 것 같은데 이 장르만 여의도가 되게 중요한 곳이었죠.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아니 왜냐하면 1월 17일 날 네네. 김경률 회계사가 이 방송 하면서 네. 그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1월 15일 날 그 여사가 2번의 문자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보냅니다. 네. 그런데 익십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김경률 회계사가 1월 17일 날 이 방송에 나와서 바로 그 발언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18일 날 아쉽다 이런 표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어요. 아쉽다. 1월 18일 날 네. 그러니까 이런 사과 얘기까지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인가요? 그분이 사퇴해라라는 뜻을 대통령이 너에게 보냈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드러났죠. 그게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세요. 지금 1월 15일 날 문자 2개 보냈죠. 네. 1월 17일 날 김경률 회계사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말 원색적인 비난을 해놨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8일 날 아쉽다고 표현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까지도 김건희 여사가 뭐 사과할 때 이러면 한마디도 없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9일에 문자가 19일 날 이 왔죠. 문자가 또 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익십을 했죠. 네. 그랬는데 20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너 그만둬라.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안 하니까 22일 날, 그 다음 22일 날 사퇴 요구가 왔지만 난 거절했다. 예. 이 얘기를 합니다. 예. 한동훈 굉장히 그때 큰 비대위원장이. 이슈였습니다. 네, 이거 되게 일련의 날짜 흐름을 잘 보시면 네. 김건희 여사 쪽의 입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다 너무너무 명확히 나와요. 여기서 네. 이걸 보고 뭐 사과하려는 뜻이 아니었다 이런 말 저는 말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 어쨌든 22일 날 사퇴 요구 있었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걸 공식화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난 다음에 23일 날 또 문자를 보냅니다. 네. 여사가. 그리고 25일 날도 보냅니다. 이때는 되게 좀 더 죄송스럽지만 이런 표현이 네, 좀 비굴해 보일 정도로 네. 되게 내가 미안하다. 네. 내가 당신이 원하면 내가 얼마든지 사과한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여사가 남편이 화가 많이 났다는 얘기까지 했고 예. 그다음에 둘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고 네. 내가 미안하다고도 했고 예. 내가 안 맞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사달이 났다 이런 말까지도 했고 예. 당신 댓글팀 운영해서 한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하나하나 이런- 이따 따져볼 이런 겁니다.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 상황에서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요. 예? 네. 그게 이상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아. 사적인 관계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왜 안 했냐? 답을 그러니까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읽으면 읽었다, 아니면 아니다, 뭐 연구해 보겠다. 우리가 한번 좀 논의해 봅시다, 잘해 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보낼 수 있었는데. 이 타임에 이마트콘은 좀 안 맞는 것 그건 좀 같고 아니고. 네, 네. 이 타임에 네. 실질적으로 대통령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이 화났어 너 와가 연락 좀 해 어쩌고저쩌고 미안해 이런 사과를 하는 중인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바깥으로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 네. 번도 답을 안 해요. 한동훈 위원장 측의 주장은 영부인과 소통을 공적 루트로 하지 이렇게 비공식적인 루트로 하는 당무를 논할 수 없다 이런 그렇지. 입장인 거잖아요. 아니 네. 그거랑은 별개죠. 사람이 어. 제가 예를 들면은 네. 우리 기자님한테 예? 그동안에 카톡을 300번 넘게 막 주고받고 몇천 번씩 얘기할 정도의 사이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중요한 분이고 이분 그 겉으로 소리를 내어서 너 잘못했어 사과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럼 내가 아는 사이에 예. 뭐 10년도 넘게 서로 아는 네. 사이고 예. 정말 관계가 좋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미안하다. 말을 전달하는 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뭐 공사를 구분 못하는 이상한 걸까요? 그동안에는 많이 해왔던 얘기일 텐데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싫든 좋든 간에 거기에 답은 해야 대해서 된다. 뭔가 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든가 논의해 보겠습니다라든가 이건 아니면 아닌 것 차라리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공식적으로 해주십시오라든가 이런 말은 해줬어야죠. 어떤 방식으로든 피드백을 했어야 그렇죠. 됐다. 너무 아무것도 안 무시했다? 하고. 네, 어. 이거는 게다가 그 중간에 네. 대통령은 그만두라 그랬지. 나는 네. 안 그만둔다 그랬지. 게다가 김경률도 그만두라 그랬다가 예. 아니라 그랬다. 난리가 나던 상황이었잖아요. 예? 이걸 갖다가 게다가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게 사과를 안 하겠다는 뜻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공사를 구분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여기 답할 수 없습니다. 그 설득력이 이게 없다는 맞아요? 말씀이구나. 아니죠. 이건 절대 그렇지 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쳐버리면 예. 지금 와서 이게 뭐 6개월 지나가 김건희에서 준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고요. 일단 한동훈 쪽은 아니죠. 모르죠 그러니까. 한동훈 어떻게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왜요? 한동훈 위원장 이걸 공개해서 무슨 아니, 일이- 그 당시에 쓰리 쿠션 있죠.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문자 이미 다 공개다가 이미 TV조선이 아 문자가 오갔을 당시에 1월달에 TV조선이 아. 다 보도한 거 아닙니까 이 문자를. 그러니까 있었다는 그때 보도가 들고 있는 걸 있었네. 지금 공개한 거예요. 네. 이제 받아 한 게 아니고 예. 1월달에 제가 보니까 이게 바다가 들고 있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예. 전 없어요 원본이. 예. 근데 꽤 있어요. 이제 아마 이제 원본을 그- 들고 있는 사람이 꽤 있어요. 예. 어.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보도 전에 뭐 한동훈 위원장처럼 이렇게 어떤 기자들 친한 기자가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그 줬다는 소문도 있고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또 친윤들한테 이래 봐라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줬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한 명 보여주면 또 이게 퍼지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이 상당한 제가 알기로 이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원문을 생각보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사람 중에 누가 CBS의 그 논설실장한테 줬는지는 네. 알 수가 없죠. 여튼 뭐 그 루트는 현재는 알 수 없다. 예. 예. 근데 루트는 알 수 없고 알아도 말을 못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문자는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 둘이 주고받은 문자다. 네. 그러면 그 누구도 중간에 해킹이나 아니면 그 그건 부분에 아니죠. 대해서 뭐 이렇게 헤드폰을 몰래 탈취를 해서 예. 버티는 건 아닌 아니죠. 거는 확실할 것이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당시 1월에 한동훈 당시에 뭐 비대위원장이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빼돌려서 언론사에 제보했을 리는 만무하다. 저도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의지가 저는 반영이 많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그 문자가 돌아다니면 대통령 배우자예요. 대통령 배우자의 이 같은 문자가 밖으로 언론이 노출이 되면 대통령실에 그동안에 관해 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압수수색하고 이거는 말하자면은 대통령 그 실의 안보에 대해서 아니 보안에 대해서 이거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렇게 됐다면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털고 나가려는 어떤 여론의 간을 보는 거예요. 툭 던져서 반을 그때 봤던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저는 예측컨대 원희룡 캠프에서 나왔다고 봐요. 원희룡 캠프. 그러니까 친윤
신흥그룹에서 이제 네. 제 추측이지만 이건 전 뭐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 판을 첫 번째는 최병 특검으로 결국엔 배신자 프레임 던졌는데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카드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툭 던지면서 결국엔 첫 번째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손절을 할 것이다 한동훈은. 그러니까 이 사람 뽑으면 윤석열 정권이 힘들다. 태도도 아주 안 좋다. 네. 두 번째는 이 사과를 받았으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못 이겼다. 그러니까 총선 책임은 한동훈한테 있지 있다. 윤석열한테 없다. 이제 이 프레임으로 가는데 지금 안 먹히는 상황에서 문자가 모든 걸 덮어버렸단 말입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무엇보다 저는 궁금한 게 네. 인간사가 예, 대통령 배우자인데 본인이 명품백을 받았고 부적절하고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문자에 나오잖아요. 너무나 처신이 잘못됐고 그렇게 반성하고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면 네. 본인의 잘못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정치적인 타격이 크겠어요? 본인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와 국정 운영에 타격이 크겠어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남편의 국정 운영에 네. 더 크겠죠. 네. 그럼 누구한테 미안해야 되죠? 왜 한동훈 위원장한테 미안해서 죽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왜 허락을 한동훈 위원장한테 받으려고 그러죠? 라는 것을 한동훈 당시 위원장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거 덫이구나. 아 덫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계속해서 문자를 던졌을 때 이 책임을 나한테 다 덮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네. 이 결정 자체를 대통령과 본인들 둘이서 하면 되는 당연한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총선을 치르는 비대위원장한테 사과하라면 하겠어요.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 해도 본인 책임이고 해도 본인 책임 될 수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 자체 당시 비대위원장.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그래서 네. 결과가 좋으면 김건희 여사는 광파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과를 결심을 해서 했다. 근데 안 되면 한동훈이 당시 시켜서. 위원장이 하라고 해서 봐라. 지금 지지율 더 폭락하고 분명히 안 된다 경고했는데. 경고에서 제가 이거 우려를 표했지 않냐. 네. 그때도 10% 떨어졌다. 이런 함의가 깔려 있는 거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읽은 것이고. 그럼 이 문자 보내면 총선 이기든 지든 무조건 김건희 여사의 승이네요. 당연하죠. 아.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당시에 저는 공적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던져버린 것이고. 네, 그리고 사과하시라. 그분들은 지금 보면 당시에는 운명공동체였잖아요. 네. 셋이서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당시 네. 법무부 장관은 셋이서 그냥 서로 카톡 300번씩 해도 괜찮은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일단은 나와서 한동훈도 이제 독립을 해야 되니까 네. 내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엮여서는 안 되겠다. 돌아오게 해라 막 이런 건 이제 계속 요구를 했었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고 네. 자기의 요구 때문에 이종섭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이 뭔가 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해가지고 우리는 총선에서 이기려는 의지를 보이니 당신들 우리에게 표를 주세요. 이게 이제 그 메시지였잖아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 건도 만약에 그 타임에 그 말이 맞다 그러면 네. 지금 김경률이가 1월 17일 날 이런 마리 앙뚜아네 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네. 사람들이 그러면은 욕을 하고 있었잖아요. 한참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뭐 저기 무슨 혜성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무슨 구원자처럼 나타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계속 사과 얘기를 했었었고 우리 또 비대위원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마침 영부인이 이런 의사를 펼쳐왔으니 네. 여기에서 국민들께 미안하다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본인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내용하고 부합하고 본인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과를 받아냈다. 그렇죠. 그때도 런종섭 사태 때도 자기 네. 때문에 왔다고 그 사람은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 제대로 사과를 원래 그동안 잘 안 했었고 옛날에 사과하다가 10% 떨어진 건 왜 그래요? 그 개사과 때문이었잖아요. 이상한 사과 시스템. 근데 이번에 제대로 사과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전부 다 불식시키고 이런 애가 진정성이 있구나. 이거를 한동훈이 해냈구나. 그래서 만약에 사과를 해서 총선 결과가 좋으면 이건 내 덕인 거고. 그러니까 총선 결과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뭐 그 그럴 수 당시에. 있죠. 예. 그리고 내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 쪽에서 저기 정부에서 내 말을 네. 들어줘가지고 네. 대통령실에서 부인이 이렇게 움직인다. 네. 나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 이렇게 개혁을 하려는 사람이다. 네. 이런 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잖아요. 그럼 중도에게 하는 소구력이 많죠. 근데 그럼 이게 사과하시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랬어야 된다고요. 근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맥을 잘 짚으신다는 맥 소장님이 네. 좀 저거 안 맞는 맥을 얘기를 하셔서 한 번 더 짚어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 상황을 똑같이 보면 안 돼요. 네. 론종섭 부분들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린이 김건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할 때는요. 다른 본인 론종섭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대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에 화내지 않아요. 두 사안의 차원이 다르군요. 그렇죠. 김건희라는 아주 말을 됐을 텐데. 올렸을 때 네. 경로가 그러니까 윤한 갈등 2차, 네. 2차, 3차 다 김건희 여사와 다 관련돼 있습니다. 자세히 그 보세요.
본인에 대한 정부 비판, 뭐 예를 들면은 KC 네. 인증에 대해서 비판해도 격노하지 않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눈높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부분들을 조건부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경로다. 경로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도 사촌 얘기했지만 사실 본질은 천이 아니고 근데 이번 문자에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그냥 대통령이 경로한 이유가 나 때문이요라고 문자 5번째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잖아요. 이게 뭐 사천 논란이라고 대통령이 이렇게 둘러댔지만 네. 네. 대통령이 경로한 이유는 나 때문인가 압니다. 그러니까 네. 둘이 만나서 밥 먹고 푸세요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는 논종섭 차원과 김건희 여사의 다르게 이 봐야 차원은 된다. 매우 다르고 이 대한민국이 참 불행한 이유가 김건희 여사의 이 말하자면 존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름을 거론하고 비판적으로 하는 순간 대통령은 그 사랑꾼으로 변해서 이성을 잃는다. 너무 사랑꾼이야. 그러니까요. 저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결심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허락을 요하는 일인가요? 저도 그게 납득이 안 돼요. 뭐 그거는 이제 허락까지 받을 필요 없죠. 네. 다만 이제 그 당하고 정무적인 판단? 대통령실은 이제 그 원팀이니까 선거에 같이 임하니까 네. 좀 이제 그 사과 방식이라든지 예. 이런 거는 이제 그 상의를 상의를 할 해볼 수 수는 있다. 있잖아요. 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예. 사과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 여부는 김건희 여사나 네.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데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한 위원장이 좀 잘못한 부분은요. 네. 아 있어요? 그럼요. 드디어 네. 묵비권을 행사하시던 서정훈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총장 때 네. 검찰총장 때 네. 부인하고 이제 막 카톡을 주고받잖아요. 네. 이런 거는 사적 관계예요. 네. 그 사적 관계예요. 예. 그렇죠. 검찰총장 때 예, 부인으로서 예, 뭐 예, 카톡을 예, 300번 예, 뭐 예. 이런 거는 사적 관계인데 예. 근데 이번에 그 영부인이 사과를 당하고 이게 상의하는 거 있죠. 예. 이거는 저는 이게 공적 관계로 봅니다. 그럼 대통령 네. 영부인이 네. 개인 사인이 아니에요. 사인은 이게 이번에 왜 어떻게 순방 갑니까? 부속실을 왜 설치합니까? 그렇죠. 예. 예. 공인이고 예. 이거는 이게 공적 문제고 또 이게 논란의 당사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충분히 상의해 볼 수 있는 거에 당하고 예. 이거 저는 이게 공개돼도 국정농단 아니라 봅니다. 이게 아. 뭐 최서원 씨가 개입한 국정농단처럼 보면 안 돼요. 사적으로 문자를 했더라도 사적이 아니고 네.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게 당사자로서 네. 사과의 방식이나 이런 걸 이게 충분히 어떤지 상의할 수 의견을 있다. 들어볼 수 있잖아요. 네. 아. 그거 이게 왜 완전히 순수한 사적 관계입니까? 이거는 이게 공적인 논의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문자 메시지 논의하더라도 그럼 여기까지 그렇죠. 노영 변호사님이랑 저는 그렇다면 동의해요. 의견이에요. 같은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에요. 서로 논의를 해봐야죠. 예. 네. 아, 예를 들어. 공적 인물들의 사적 통로를 통한 그냥 논의다 이거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렇게 예. 논의하는데 둘 다 공적 인물이니까. 예. 네. 이때 제가 한 위원장이라면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여사님 예. 뭐 이거는 이제 제가 결정한다기보다는 대통령께 제가 충분히 사과를 건의했으니 대통령하고 결정해서 이게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하든지 아. 예. 아니면 더 치근한다면 이거는 이게 국민들이 사과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꼭 사과해야 된다는 게 제 뜻입니다. 다만 이게 방식 여사님도 동의하시면 제가 이게 방식은 다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과하도록 치근하든지 뭔가 이게 답이 있었어야지. 근데 답은 이게 했었어야 읽고 씹으면 된다. 안 되죠. 근데 이 국정 이게 잘못된 근데 판단이라는 거죠. 국정 같은 얘기죠. 예, 이게 같은 잘못된 얘기네. 아니, 요거에 예.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측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예. 이거 국정농단이라고 아니 이게 왜 비판하지 국정농단이에요? 않겠냐. 영부인이 당사자고 당하고 이게 선거에 중요한 이슈니까 네.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게 왜 국정농단입니까? 그래- 근데 뭘 농단인 당시에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네. 그 런종석 사태 때만큼 세게는 아니지만 공식적인 기자들을 만나는 백브리핑 자리나 이런 데서 아침 출근길이나 이런 데서 김건희 여사가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과의 필요성 언급은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카메라 앞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공적인 루트로 답변을 우회적으로 한 거다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나.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는 네. 한동훈 후보 입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답을 했으면 국정농단에 대한 시비거리가 걸릴 수 있다라고 네.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법률가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네. 뭐 한동훈 후보하고 뭐 비견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참 이게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국정농단으로 처벌당했을까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국정농단이 어려운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 네. 국정에 개입하면 그게 국정농단입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 결국에는 대통령 영부인은요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이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절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네. 국정에 그 사람을 활용함으로써 결국엔 국정농단의 큰 축의 어떤 비극을 맞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이건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과연 선출된 권력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대통령이어서도 안 되고 대통령 인척해서도 안 되고 대통령의 업무에 관여해서도 안 돼요. 옆에서
배우자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후보 자체에 있어서 당시 총선에서 문자를 보내서 뭔가 어떤 총선에 도움될 수 있는 나의 것들을 판단해봐라. 그 당시에 내가 사과했을 때 대선 때도 10% 떨어졌더라. 네. 과연 이 지지율에 대해서 나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봐라. 이런 거라든지 네. 지금 당무 전당대회 당대표로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 문자를 보내서 결국에는 이 순위를 바꾸려고 하는 것들, 권력의 역학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크게 봐서는 국정농단에 속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삐졌다고 봐요. 아. 이건 한마디로 삐진 거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었었고 본인의 요구대로 대통령의 부인이 사실은 움직이려고 했는데 자기에게 그때 1월 17일날 김경률 발언 나오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비난이 쏟아졌었잖아요. 생각 예. 한번 해보세요. 그때 여기다 엄청나게 초토화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하게 초토화된 게 아니었고 김경률을 왜 데려왔니? 너 나가 이 얘기가 엄청 비대위원장에게 심각하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였었어요. 예. 자기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좀 곤란했지만 이거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게 많았었고 네. 근데 그거를 김경률이 해줬단 말이에요. 솔직히 예. 말하면 자기 대신에 예. 그럼 그거를 사실은 자기는 조금 아닌 척하면서 적당히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으나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원색적 비난을 하고 대통령실에서 화내고 역정내고 보세요. 김건희 여사의 이 메시지에 보면은 그 이전에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역정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들어가 있어요. 네. 아, 이거 궁금했어요. 지난 그러니까. 일에 큰 소리로 아, 그래, 대통령이 내용 먼저 바로 역정을 물어보고 그거예요. 싶어요. 바로 예.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예. 그런데 김경률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더 이제 문제가 됐는데 자기 보고 나가라 그러고 예.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누구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네. 화가 많이 나 있고 삐졌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니, 예, 1월 25일 문자죠? 맞습니다. 예, 1월 25일 네. 문자에서 대통령께서 지난일에 지난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이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역정이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에 사실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되게 말이 많았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광수 비서실장 통해서 사퇴 요구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사천에서 폴더 인사에서 약간 봉합됐다라고 했을 때 막상 서울 올라오는 기차에서 대통령이 엄청 큰 소리로 한동훈 위원장을 나무랬다는 질착했다 이런 얘기도 그거예요? 있고 혹시 내막을 아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역정이라는 게 그 여러 가지가 쌓이고 쌓인 게요. 네. 그 1월 15일부터 노잖아요. 네. 제일 먼저 이제 충돌한 거는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에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당연히 거부해야 돼. 지금은 반대한다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한동훈 위원장 입장은 조건부 수용이었어요. 그때 정의당 추천 뭐 이런 거 있잖아.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 브리핑 독소 조항 네, 네, 네. 몇 개 빼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특검법을 조건부 수용하니까. 그게 고약이에요. 15일자 재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갈등의 시작이죠. 네. 특검 문제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놓은 게 바로 이제 그 김경률 회계사 문제죠. 17일에. 이게 대통령이 경로한 거예요. 네. 마리 앙토네트에게 뭐 이건 설명이 필요 없을 거고요. 경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대통령이 뭐게 그 한 위원장 신임 철회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요것만 가지고 네. 예를 들어 이게 뭐 부인을 공격했다 해서 철회할 수는 없잖아. 네. 근데 마침 요 김경률 회계사 요구할 때 바로 이게 마포에 네. 전략 공천을 그냥 할 것처럼 아. 그러면서 이게 김경률 회계사가 네. 내가 술자리 식기 전에 적의 목을 따오겠다 예. 이랬단 말이에요. 예. 이게 대통령이 이제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아니 공천을 왜 당신 마음대로 해? 공천을 이게 공적으로 논의해야지 왜 김경률이를 마치 이게 마음대로 그 전략 공천할 것처럼 하느냐? 이게 명분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이관섭 실장을 보내서 취지를 철회한다. 아. 이렇게 된 거죠. 네네네. 그 갈등의 과정이.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잠깐 이게 봉합되는 폴더에서 걷지만 네. 이게 근본 해소가 안 되고 아. 이렇게 계속 갔던 거죠. 그러니까 1월 25일 문자를 보면 예. 대통령께서 지난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만나서 야 이 사람아 뭔 일을 그렇게 처리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지난일에 큰 역정을 낸 거잖아요. 예. 그렇게 실제로 만나서 큰 역정을 낸 건지 아니면 전화 통화로 에이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를 옆에서 김건희 여사가 듣고 아 저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해서 이제 요 문자를 한 건지. 아마 제가 보기에 만나서는 이게 이렇게 못 내요. 여러 사람을 같이 만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대통령이 예. 좀 이게 그 뒤끝은 없는데 좀 말이 그칩니다 원래. 예. 그러다 보면 이게 그 뭐 예. 이렇게 심하게 뭐 전화로? 예 전화로 심하게 하는 거 막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이게 어떨 때는 욕설이 좀 섞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근데 김건희 여사가 뒤끝은 없어요. 옆에서 들었구나.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이게 전화로 아마 한 위원장을 여러 번 혼냈죠. 한 위원장도 이게 뭐 섭섭한 거는 많죠. 네네네. 그분도 할 말은 많을 거예요. 당한 네. 것은 예, 예. 왜 그분이 평생 이런 걸 당해봤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런 근데 이런 정도로 화낼 거를 이 문제를 그냥 전화로 한다고요?
안 부르고 그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이건 약간 아니, 근데 좀 만난 일이 없잖아요 그때쯤에. 아니 그건 공식적으로 안 만난 그렇죠. 거지. 아, 사적으로 만났는지 용산으로 안 불렀을 수 만났는지는 있다? 모르죠. 그거는 아, 둘이서 알수 없는 그동안에 얘기죠. 어떤 식으로 만나 왔는지는 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전화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아니 그러면 화낸다고요? 그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 그럼 김건희 여사가 있었으니까 그 영상.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죠. 같이 아, 있었겠죠. 같이 있었다? 집에서 만날 때는 어쨌든 아. 그동안에 계속 만나왔던 패턴들을 만났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예? 김경렬 회계사가 말했던 17일에 그 발언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엄청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도 화가 많이 나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아니 근데 그걸 자기들 때문에 생긴 일에 그렇게 화를 낸다고요? 자기네들 때문에 생겨났든 말았든 나를 비유하라고 그 자리에 보내놨더니 나를 네가 때리고 뒤통수를 맞게 해?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화를 많이 당연히 내죠. 게다가 네. 그때 당시 더 화가 났던 건 지금 뭐 네. 공천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김경률 씨 알라라라가 사실은 큰 요구 사항이었어요. 네, 네. 아. 김경률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그런 애를 왜 여기 놔두고 우리를 망신 주느냐? 네가 제정신이면 얘를 잘라야 된다라고 네. 그때 그랬었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기 못 자른다는 의지를 표현을 그 당시에 강력하게 했어요. 음. 그게 저는 더 화가 많이 났던 그게 화가 상황이라는 거예요. 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넌 내가 거기를 왜 보내놨는데 아. 그따위로 행동해가지고 이모와 이 꼴이 나 이게 사실은 번진 거죠. 네네.